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교재 295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95페이지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열차 종합 정보 장치 TCMS라고도 하지만 TGIS라고도 해요. 그래서 TCMS, TGIS 보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죠. 이거는 잘 보이겠다.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에 TCMS라고도 하기도 하고 TGIS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 열차 운전실에 있는 모니터예요. 모니터. 거기서 열차가 속도가 어떤지도 볼 수 있고 제동현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열차가 출입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도 그 화면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제동단하고 속도감은 사실 속도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다고요. 예. 아까 저번 주에 연결기 설명할 때는 수송 업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은 제가 지금 학과랑 달리 철도 운영 쪽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 시각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정기적인 내용도 조금 설명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은 뭐예요? 운전 기관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다. 기관사의 입장에서 너무 설명한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제가 철도 운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지금 사실 여담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쓴 거를 철도 전공하시는 분이 읽다가 그냥 바로 중고나라에 팔아버릴 거예요. 중고나라 맞나? 중고서점에 팔아버릴 거예요. 알라딘 중고서점에. 왜 그러느냐면 마이크 샌델인가? 그분이 썼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은 뭐가 나 있냐면요. 일단 그거 먼저 그냥 여담으로 설명할게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열차가 가고 있어요. 이게 레일이에요. 레일. 아시죠? 분기기. 여기에 크로싱각도 이 분기기 아시죠? 이거 선로 전환기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아실 때는 선로 전환기가 뭐예요? 토목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선로 전환기는 누가 절안해 줍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 절안해 줘요? 관제가 절안을 해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수동으로 취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동으로 취급하는 밸브가 있어요. 요거를 밀든지 이렇게 하지 운전실에서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철도 전공했던 저나 면허를 따신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철도 전공을 했지만 면허는 없더라도 철도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기관사가 잘못했디야. 누가? 마이클 샌델이. 기관사가 잘못했디야. 자동차도 아니고 열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선로 전환기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진로가 방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반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이클 샌델이 뭐라고 짓거렸냐?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를 짓거렸다 하면은 또 별로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 겁나 싫어할 낀데 사람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챕터 10에서 제가 철도 안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잘 보세요. 만일에 어떤 애가 요 서 있으면 안 되지. 병신 새끼도 아니고 요따 서 있으면 안 되지. 애가 빨리 비키야지. 차가 오든 안 오든 좌우 잘 살피고 바로 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아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얘가 아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근데 정의는 요 위치야. 그리고 선로 전환기도 요 정의 위치에 가 있어. 그럼 열차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못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게 낫겠다. 여기가 영천으로 가는, 대충 알아볼게요. 여기 영천으로 가는 데고 여기가 대구로 가는 데야. 지금 여기서 부산에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천 맞나? 영천. 잠깐만. 철도가 내가 까먹었다. 영덕인가? 어디지 거기가? 하여튼 포항이라 치자. 포항이라 치면 포항으로 가야 되는 열차야. 얘가 포항으로 가는 열차인데 마이클 샌드는 뭔 소리 하고 자빠졌냐면 반이 위치로 가야 되는데 얘가 있을까? 열차가 오면 얘는 피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얘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더 웃긴 거 하나 뭔지 알아요? 열차가 자동차처럼 급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브레이크 밟혀지냐고. 공주 시간, 공주 거리라는 게 있어서 많이 하여튼 간에 밀릴 텐데 이쪽으로 가재.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철학자는 전공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요 철도 관련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철학에 마이클 샌델이 뭐 이런 소리 했다고 잡소리 했다고 DB 밀면 안 돼요. 똑같아요. 저는 철도 전공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잠깐만. 하여튼 철도 전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자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설명하느라고 7분이라는 시간을 끌었네요. 편집하든지 하든지 해야지. 일단 그래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내가 강의 찍은 걸 보신 시청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관사 입장에서 설명한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마이클 샌델도 철학과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사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송 몇 개월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어깨 넘어 아는 거죠. 이것도. 그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만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TCMS, TGIS는 뭐다? 운전실 모니터다. 운전실 모니터 아마 어디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코레일 서울 1호선 전동차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있어요. 똑같아요. 뭐?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여러분들 교육받을 때 쓰는 그거 있잖아요. 모의 운전 연습기랑 똑같아요. 우측에 있어요. 우측 모니터. 그래서 TCMS라고 해가지고 Trai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열차 제어 시스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Train General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열차 종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요. 어차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 모니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겠죠. 출입문이 열리다 닫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뭐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특히 고장이 나면 TCMS나 TGIS에서 뭐가 고장이 났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연락을 해가지고 기술팀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할 때 우리가 그대로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298페이지 보면 전기동차 기동에서 전기동차 기동 과정이 있습니다. 전기동차 기동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차를 살리는 과정, 차 살리는 과정이다. 차를 살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전기동차 기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동차 기동할 때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 제동행들이 있거든요. 제동행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그림을 못 그려서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제동 핸들이 있어요. 이 제동 핸들을 어디다 꼽는다? 요런 데다 꼽는다. 요런 데다 꼽아요. 요런 데다 싹 꼽아가지고
사 꼽아가지고 한 번 딱 틀면은 불이 켜져요. 전기가 들어와요. 열차 내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그 상태에서 제동엔도 투입이 된 거예요. 제동엔도 투입이 되면 직류모선갑이 되죠. 예, 운전실도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ACM 구동을 하고 판토그래프 상승, 판토그래프 상승 스위치 누르고 올라가면 판토그래프 상승 램프를 보면서 켜지는지 지적 확인하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MCBCS를 투입을 해요. MCBCS 투입 버튼을 누르면 MCB가 점등이 되어 있는지, MCB 램프가 점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MCB가 투입됐다는 소리죠. 그럼 MCB 투입됐는지 지적 확인 환호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게 왜 투입이 되고 왜 가압이 됐는지, 어떻게 가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어요. 교재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냐? 직류모선 가압회로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직류모선 가압회로. 이거 한번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왜냐하면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봅시다. 직류모선 가압회로가 298페이지죠? 298페이지에 직류모선 가압회로가 있습니다. 직류모선 가압회로. 이 직류모선 가압회로는 일단은 우리가 차를 살렸잖아요. 판토그래프 올리기 직전이니까 열차는 전기를 어디서 받아요? 전차선에서 원래 받는데, 그래, 원래 전차선에서 전기를 받는데, 전차선에서 받기 전에도 열차 내에서는 불이 켜졌다며. 그럼 어디서 열차에 전기가 생성이 됩니까? 그렇죠. 배터리죠, 배터리. 여러분들 보세요. 휴대폰도 그렇고, 보면은 다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배터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직류모선이 가압됐잖아. 가압이 됐으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배터리에서 시작된다. 제가 아마 회로도를 못 그릴 거예요. 회로도를 못 그린다라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배터리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SIB 기동 후 100V로 충전되어 있다고 제가 필기를 해놨네요. 자, 이 배터리가 동작이 됐잖아, 하여튼. 동작이 되면 전기가 어디로 갈까, 아이가? 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차단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N1 이라는 차단기, 스위치죠. 어찌 보면 딸깍 스위치잖아. 위로 아래로 내리는 딸깍 스위치, 그거예요. 스위치가 위로 올라간 상태예요. 배터리 N1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야 가압이 되니까. 그럼 배터리의 전압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올라가서 몇 번 선으로 가압이 되냐? 일단은 102번 선. 직류모선은 103번 선입니다. 103번 선 가압하기 위해서 102번 선이 필요하다. 그럼 102번 선으로 흘렀습니다. 그럼 102번 선에 전기가 통한다 소리 아니에요. 그럼 102번 선에 102번 선의 경로가 요것만 있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103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을 거란 말이지. 102번 선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 또 어디 있어요? 책에 보시면. 그렇죠. 요거와 연동되어 있는 배터리 KN1이라는 스위치를 지나서 S2라는 소자가 또 있어요. 근데 요 놈은 또 어디로 가? 자, 요 놈은 또 어디로 가요? 104번 선으로 간다.
오, 그래. 104번 선으로 갔어. 그렇다면 104번 선에 있는 경로가 요것만 있을 건 아니란 말이지. 그죠? 104번 선에 어떤 또 다른 경로가 103번 선으로 갈 거라는 의심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104번 선에 또 따라가는 경로가 또 어디 있어요? 있죠? 네. 자, 있어요. 자, 다이오드를 통해서 쭉 가봅시다.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위치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배터리 KN2가 있어요. KN2가 있고요. 이 배터리 그래. 배터리 KN2를 지나서 코일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LGS라고 하는데 LGS라고 하는 버튼은 원래 상시 뭐 닫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배터리 K라는 코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배터리 K. 자, 배터리 K. 그쵸? 근데 이거를 여자시키려면 일단은 104번 선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잘 봐요. 104번 선에서 가압이 돼서 배터리 K 코일이 여자가 됐어요. 예. 배터리 코일이 그렇죠. 여기 전류가 들어가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되겠죠. 그럼 여자가 뭐냐면요. 남자 여자 그 여자가 아니라 이 코일을 통해서 연동되어 있는 접점을 연동되어 있는 접점을 동작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 개념이 아니라 여자 소자의 개념이에요. 여자 코일이 여자 됐다. 코일에 전기가 들어가서 연동 접점을 어떻게 했어요? 연동 접점을 동작시켰다. 이게 여자고 소자는 반대예요. 코일의 연동 접점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봅시다. 배터리 K가 여자가 돼서 여자된 연동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동 접점이 있는데 그게 어느 경로에 있느냐? 바로 103번 선에 있습니다. 드디어 나온다. 103번 선. 자, 103번 선에 드디어 나오죠. 103번 선 잘 봅시다. 103번 선 요 경로가 여기 딱 하나가 있는데 당연히 스위치, 배터리 M2 스위치는 당연히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보세요. 이게 자 보십시오. 위치를 잘 해볼게요. 자, 배터리가 너무 위에 있다, 그죠? 저 좀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배터리가 너무 위에 있다. 배터리를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배터리를 아래로 내렸어요. 오, 밑에까지 다 그릴 수 있는 거구나. 하여튼 자, 배터리를 아래로 내렸어요. 자, 내렸으면 자, 하여튼 배터리가 제일 밑에 있어요. 예,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내려가 있어요. 그 내려가 있으면 배터리 K의 연동 접점은 여기에 있어요. 요 놈이에요. 요 놈이 제가 볼 땐 A 접점인 것 같아요. 자, A 접점, B 접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A 접점은 평상시에는 전기가 안 통해요. 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끊어져 있어요. 왜? 왜 끊어져 있어요? 아, 평상시에는 그렇죠. 전기가 안 흘려요. 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A 접점을 취급을 하면은 얘가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A 접점 동작하면. 반대로 B 접점은 뭐예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붙여져 있어요. 평상시에는
전기가 연결이 됐어요. 왜?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B접점에 연동되어 있는 거를 취급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끊어지게 돼요. 왜? 떨어져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돼요. 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A접점, B접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BATK라는 이 코일이 여자가 됐잖아요. 전기가 통했기 때문에. 그럼 그 연동되어 있는 접점이 요거라며.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접점인데. 그렇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요 놈이 연결돼서 뭐예요? 103번 선.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103번 선을 가압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103번 선을 가압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그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배터리가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 초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차선이 열차의 밥이라며 배터리를 운행하지 않는 이상 전차선으로 운행하는 구간일 경우에는 전차선이 밥이라며. 왜 밥일까? 배터리가 배고파지면 방전이 되기 때문에 밥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배터리가 방전할 때까지는 얘가 계속 붙여 있겠네요. 그죠? 근데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돼? 야, 꺼지게 되겠지? 꺼지게 되면 여기도 전기가 다 없어지면서 야도 소자가 되면서 끊어지겠죠. 그럼 열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무섭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밥이 필요하게 되겠죠. 전차선에서 나오는 밥이 필요하겠죠. 그 밥을 우리가 한번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콩밥에서 뷔페식으로 한번 가보자 이 말입니다. 한번 뷔페로 떠나볼게요. 잘 봅시다. 그럼 뷔페로 한번 떠나봅시다. 자, 그게 뷔페가 어디 있냐? 103번 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03번 선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전 겁나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게 선이 3개 있는 겁니다. 이 선이 원래 이렇게 3개 있어요. SIV, UV, W상, 3상이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개의 선이 어떻게? NFB가 뭐예요? No Fuse Breaker라 해서 뭐예요? 요 No Fuse Breaker예요. 하여튼 CB 차단기 No Fuse Breaker.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통해서 뭐가 있어요? 그렇죠. 트랜지스터. TR3가 있대요. 삼성 AC 380V를 변압기 역할에서 AC 76V 그리고 DC 100V로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또 정유기도 또 통해서 가네요. 그 다음에 또 BCHN이라는 또 차단기를 통해서 갑니다. 어디서? SIV를 통해서. SIV가 여기 있잖아요. SIV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그렇죠. 판토그래프를 통해서 판상승이 됐어요. MCB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주유주하고 MT를 통해서 뭐 정유기로 갔잖아요. 여기 정유기 갔네. 정유기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보니까 어디로 갔다? SIV로 갔다. 그럼 그 SIV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자기 유지 회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CM 보조공기 압축기 판상승 MCB 투입 SIB가 기동이 됩니다. 그렇죠. MCB CS를 누르면 MCB 투입이 되면서 MCB 투입이 되고 또 거진 한 3초 좀 이상 되면 SIB가 기동됐다고 램프가 또 켜지게 돼요. 그럼 SIB 기동이 됐어요. MCB CS 누르면 MCB가 투입이 됐다며. 그럼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겠지. SIB로. 그럼 SIB 기동이 됐겠죠. 그럼 SIB가 기동이 됐으니까 여기 전선이 통했을까, 얘가? 그럼 이게 이쪽으로 쑥 내려가갖고, 요 쭉 가겠네. 그럼 얘는 얘는 이제 배터리는 충전이 되겠죠? 왜? 전차선에 있는 전기를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면 103선에는 몇 볼트가 투입이 되냐면 100볼트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C 100볼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DC 100V. 그러면은 그때 이 배터리는 어떻게 돼요? SIV가 기동이 됐잖아. 그래서 SIV가 기동을 한 다음에 몇 볼트로 충전한다? 그렇지. DC 100V로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얘가 배고프지 않으려면 전차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전차선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지랄 하다가 DC 100V로 강압이 돼서 이제 요리를 한 거죠. 어찌 보면은 요리를 DC 100V의 배터리 입맛에 맞게 DC 100V로 요리를 해서 준다. 그러면 얘가 맛있게 먹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식류모성 가압 회로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판토그래프가 상승이 돼서 MCB 투입을 한 다음에 SIV가 기동이 되니까 축전지 전압계는 DC 100V로 현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요대로 요 노란 선대로 요 노란 선대로 이동이 되고요. 또 요 경로가 뭐예요? 103선이잖아. 103선. 103선이 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걸 적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일단 제가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103선이 하여튼 가압이 됐잖아요. 가압이 됐고요. 그리고 배터리 M2의 경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요겁니다. 또 이제 운전실 바깥에 있는 요 판-R이라는 판토그래프 릴레이인가요? 네, 판-R이라는 접지가 있습니다. 판토그래프가 상승이 되면 판-R이라는 접점이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도 간다고? 이쪽으로도 가게 되겠죠. 이쪽으로도 가게 되겠죠. 그럼 판토그래프는 올라져 있으니까 얘는 계속 붙여져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103번선 전기는 통하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지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끊어질 리가 없게 돼 있어요. BATK라는 코일이 상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얘가 상시 여자가 돼요. 왜? 판토그래프 상승했으면 얘는 항상 붙여져 있으니까. 이미 103선은 가압이 됐잖아요. 이미 배터리로 인해서 이미 가압이 됐잖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판토그래프도 올려져 있으니까 얘가 내려가면서 103선은 이렇게 자기 유지 회로를 형성하면서 BATK가 상시 여자가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운전실 선택 스위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전실 선택 스위치. 사실 운전실 선택 스위치 나와 있는데 그 공책에는 필기 안 해놨는데 이거 잘 보시면 그거예요. 제동 핸들 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실 선택 스위치는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운전실이 보시면 지하철로 따져볼게요.
운전실이 양옆에 있잖아요. SRT고 KTX고 뭐 뭐라 그래야 되냐. 하여튼 있잖아요. 뭐 KTX 이음이고 뭐 전기 기관차고 전기동차고 면 운전실이 양 사이드에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운전실 1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제동 핸들을 운전실 1에다가 투입했다. 그러면 운전실 1이 주 운전실이 돼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운전실 2에다가 여기에다가 제동 핸들 투입을 빼버리고 제동 핸들을 빼버리고 운전실 2에다가 운전실 2에다가 제동 핸들을 투입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주 운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 개념이에요. 운전실 선택 회로가 나와 있는데 그 개념, 이 개념은 바로 이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운전실 1을 선택했으면 이쪽으로 가고 2를 선택했으면 이쪽으로 가고 그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회로로 설명하면 회로로 설명하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S9이라는 소자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동 핸들을 투입을 해요. 그럼 요 해당되는 구간의 HCR이 여자가 되겠죠. 여자가 되고요. 만일에 제동 핸들 투입을 뺐어요. 그럼 계속 여자가 돼요. 여자가 됐다가 어떻게 돼요? TC2 운전실 2에다가 제동 핸들 투입되면 어떻게 돼요? 운전실 1에 있는 TCR이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HCR이 여자가 돼서 갔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투입이 되겠죠. 그럼 HCR B접점은 떨어지게 되겠죠. A접점 붙게 되고. 일단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ACM 보조압축 공기 압축기 구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압축 공기, 보조 공기 압축기. 이 보조 공기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객실 의자 밑에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거 보면 ACMG에 의해 뭐 HMK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요 내용도 좀 내용이 복잡한데. 보조 공기 압축기 일단 구동을 시작하고 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헤로드로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헤로드로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걸 지워야 되나? 지우자. 자, ACM 보조공기 압축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공기 압축기 300페이지에 보조공기 압축기 ACM이라고 하죠. ACM을 우리는 보조공기 압축기라고 합니다. 자, 보조공기 압축기 한번 볼게요. 보조공기 압축기. 잘 보시면 자, 일단 보조공기 압축기 ACM이죠. 우리가 103번 선을 연결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103번 선 있습니다. 자, 여기는 TC카 운전실이죠. TC카 넘어가서 M카 제어차가 있습니다. 요 차량 따로 요 차량 따로예요. 요 중간에 연결기가 있겠죠. 자, 여기가 103번 선. 우리 103번 선 가압회로 했으니까 연결됐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요 선은 또 101번 선이에요. 101번 선. 101번 선. 한번 봅시다. 잘 보시면 103번 선이 이미 가압됐잖아요. 그러면 요 103번 선에 있는 경로 하나가 있어요. T시카에.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HCRN이 있습니다. HCRN이라는 차단기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어요. 쭉 가면 또 뭐가 있고, 그 다음 또 HCRN 밑에 또 경로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치가. 어떤 스위치가 있을까 하노니, 바로 ACM-CS라는 ACM 컷아웃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1번이에요. 111이구나. 111번 선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111번 선에 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111번 선에 또 다른 경로에는 뭐가 있느냐면 ACM-CS랑 연결되는 경로랑 또 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지? R이라는 게 있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그 밑에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ACM LP라고 해서 MCM, ACM 보조공기 압축기 램프가 있어요. LGS 이거는 뭐 상시 들어갔다 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잘 보시면 ACM 램프가 켜져요. 켜지는 거를 우리 목표로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자, 잘 봅시다. 103번 선 들어갔잖아, 하여튼. HCRN에 들어가서 ACM-CS를 눈질릅시다. 우리가 이걸 한번 눈질러 볼게요. 이걸 싹 눌렀어요. 어떻게 눌렀다? 자, 눌러볼게요. 이렇게 싹 눌렀어요. ACM-CS를 눌렀어요. ACM-CS를 누르면 111번 선이 가압이 됩니다. 어떻게 가압이 돼? 얘가 눌렀으니까. 얘는 또 이쪽을 통해서 얘는 불빛이 나게 되겠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111번 선도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전기가 흐르게 되면서 제 각각의 ACM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예. 자, ACM 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어떻게? 자,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 경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도 ACM 램프가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도 ACM 램프가 있어요. 그럼 얘도 켜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M카도 켜지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경로를 왜 이렇게 표시했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111번 선이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전기가 들어왔으면은 111번 선에 또 다른 경로가 또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이렇게. 또 차단기 하나 보이죠? ACM-KN 이라는 차단기가 있고요. ACM-KN에서 또 경로가 또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역방향 다이오드로 27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는 순방향으로 다이오드가 29번이 나갑니다. 그러면 순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역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밥을 먹지, 밥을 토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이오드 29번으로 가게 됩니다. 다이오드 29번으로 가게 되면 또 경로가 또 나와 있어요. 또 경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로가 B접점이라는 접점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접점이에요? AMAR이라는 접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AMAR을 지나서 일단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갈 수 있죠? 코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뭐? ACMK 라는 코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또 접지로 가겠죠? 접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ACMK라는 코일이 어찌 돼?
그렇지, 여자가 되겠죠, 얘가. 얘가 여자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ACMK가 관련된 연동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겠죠. 이게 A 접점이면 붙이게 되겠고, B 접점이면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그러면 ACMK 봅시다. ACMK 한번 볼까? 일단은 회로도 잘 볼게요. 그럼 ACMK와 관련된 연동 접점을 한번 볼게요. 자, 경로가 103번에 또 경로가 하나 M카에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ACMN이라는 차단기를 통해서 또 얘랑 또 ACMCS가 연결됩니다. 예, 얘도 똑같이 ACMCS 버튼이 있습니다. ACMCS. 그냥 이따라고만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경로로 또 좌측으로 또 갑니다. 이건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ACMK1이라는 접점이 있어요. 내가 볼 땐 이거 A 접점 같아요. A 접점 같은데 그 다음 접점도 A 접점인 것 같아요. ACMK. ACMK? 나와 있네. 그죠? ACMK. 그럼 ACMK가 여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놈이 닫히게 되겠죠. 그럼 얘는 연결이 됐죠. 근데 얘는 끊어져 있잖아. 한번 찾아봅시다. 얘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일단 요 좌측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좌측에 뭐가 있는지. 좌측으로 쭉 가보면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B접점이 있는데 이 B접점이 뭐냐? ACMG예요. ACMG. 그러니까 보조공기 압축기 가바나 스위치라고 있어요. 가바나 스위치라고 있는데 이 가바나 스위치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야 같은 경우에는 이 가바나 스위치가 압력 공기가 6.5에서 6.5에서 7.5 kg/제곱센티미터의 압력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희한하죠? 뭐 이상이 돼야지 이하가 돼야지 동작이 되는데 얘는 희한하게 6.5에서 7.5 사이의 압력 범위 안에 들어가야만이 얘가 끊어져요. 근데 평상시에는 어때요? 이런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연결이 되겠죠. 쭉 가봅시다. 쭉 가보면 또 코일이 하나 더 있어요. 대충 이렇게 할게요. 이 코일은 뭐냐면 ACMK1이 되겠습니다. ACMK1이 나와 있잖아요. 봅시다. 일단 얘는 동작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죠. 이렇게 쭉 연결돼서 ACMK1 코일이 어째 돼요? 여자가 되죠. 얘도 여자가 되니까 얘와 관련된 연동 접점이 뭐예요? 요거죠. 얘가 연결이 되겠죠. 그럼 여긴 전기가 통하게 되겠네? 그래요. 또 하나.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간 경로도 있지만 또 다른 경로가 있었죠. 일단 얘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다이오드 27번 경로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고요. 또 하나 여기 또 경로가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이오드가 하나 더 있네요. 다이오드 28번하고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ACMK 있어요. ACMK라는 접점이 있어요. ACMK 접점? ACMK라는 코일이 여자가 됐다며. 그러면 얘도 여기에 연동돼 있겠네? 요 A 접점이니까
붙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됐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럼 연결이 됐으면 일단 몰라도 103번 선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103번 선에서 연결된 요 라인은 어떻게 된다? 우찌 됐던 저찌 됐던 자기 유지 회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도 연결됐어. 얘도 연결됐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경로도 어찌 된다? 연결됐겠네. 그럼 얘도 연결이 됐을 거고요. 해결됐어. 그 밑에 한번 경로가 어디인지 한번 봅시다. ACM이라는 공기 압축기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또 하나 더 있네요. 저항 표시인지 모르겠는데 ACMF가 있어요. 그러고 접지됐죠.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ACMK 잘 보시면 자기 유지 회로가 됐기 때문에 103번 선이 이미 연결됐잖아요. 원래는 이게 연결 안 됐잖아. 이게 끊어졌잖아. 끊어졌는데 아까 보니까 ACMK가 여자가 돼서 얘랑 얘가 다쳤죠. 그럼 연결됐잖아. 그 다음에 또 ACMK1이 또 여자가 됐네 또. 여자가 됐어. 여기 보니까. 요 범위 안에 안 들면 여자가 됐잖아. 그럼 요 연동접점인 얘도 다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연결되겠죠. 또 하나. ACMK가 여자 돼서 다쳤고 얘가 여자 된 덕분에 어떻게 돼? 얘는 밤 새도록 여자가 됐나? 왜? 103번 선이 죽지 않는 이상. 직류모선 가압회로가 죽지 않는 이상 얘는 계속 여자가 될 것이다. ACMK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동이 돼요. 이렇게 구동이 되고 나서 만일에 6.5에서 7.5 정도 도달되는 차량별로 ACMK1 코일이 소자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얘가 비접점이잖아.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ACMG가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동작이 되면 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끊어지겠네? 끊어지면 얘가 끊어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소자가 돼서 연동접점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ACMK1이. 근데 요 ACMK1 접점이 끊어져도 얘는 계속 자기 유지회로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야지 ACM 구동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CM 구동이 이게 소자가 되면서 정지가 돼요. 왜? ACM 구동하는 소자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니까 얘는 못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ACM 구동이 정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정압이 되는 차량에 의해서 111번 선의 전원이 차단이 돼서 얘도 끊겨지게 된다. 얘도 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끊어지니까. 아시겠죠? 얘가 꺼지게 되니까 얘도 알아서 버튼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책에 판토그래프 상승 후 MCB 투입 시 AM, AR이 여자하여 ACMK 자기 유지 회로를 차단한다는데 AM, AR은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설명 안 되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AM, AR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판토그래프 상승 및 하강 회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